그날 오후 며느리와 함께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BMD라고요. 골의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걱정이었던 어머니의 골밀도 상태를 면밀하게 검사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그래요, 어머니. 네. 검사하느라 힘드셨죠? 네. 아이고. 어머니 검사한 걸 좀 볼게요.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엑스레이를 봤을 때 관절염이 4단계.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뼈가 서로 뼈끼리 네. 부딪히면서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어머니 허리도 보시다시피 이 뼈 여러 군데가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납작해져 있어 보이죠? 이게 이제 압박골절인 건데, 이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 일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골다공증 있으시면서 일 많이 하다가 뼈가 약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릎 통증 때문에 어머니 걷기 힘드신 네. 거기 때문에 좀 훨씬 수월하시겠어 지내시는 게. 네. 그렇다면은 인공관절을 해서 무릎 통증 없어지게끔 해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걷고 돌아다니고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 빼보시고 쭉 펴보시고. 그래. 골다공증이 되게 심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생각보단 괜찮으시네요. 아이고. 어머니 걸어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많이 불편해 보이셔요. 밀고 가는 거 아니면 조금도 못 걸어다녀요, 집에서는. 연골이 정말 많이 없어져서 남아있는 게 없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거의 이제 4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뼈와 뼈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붙어있는 상태이고, 면과 면 사이가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위 말해서 소리가 날 수 있고 통증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기면 꽤 오랜 시간 진행된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치료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보령에서 올라오신 환자분이신데 양쪽 무릎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어온 환자분이에요. 특히 왼쪽이 이제 바루스 디포미티, 내반 변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환자분은 허리 통증도 좀 호소하셨는데 스테노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네, 멀티레벨의 이제 컴프레션 프랙처 흔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쿤멜 사인도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한 허리 통증도 좀 있으시고요. 캐널 자체는 생각보다는 좁지 않고, 일단은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이세요. 네. 경동맥 초음파랑 도플러 초음파, 에코까지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수술하는데 리스크 상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척추 마취든 전신 마취든 가능한 상태로고요. 수술은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소위 연골에 해당했던 면들이 다 닳아져 없어버리니까 그 면에 해당하는 뼈를 적절한 모양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사실은 뼈를 절제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죠. 출혈량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심장이라든지 다른 데 부담이 줄 수 있는 요소를 고혈압 환자들은 일반적인 환자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신 마취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이렇게 압착이 되어도 한 덩어리가 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이렇게 공동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사이 공간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임이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추일번에 소위 말해서 이런 공동이 있는 것을 쿤멜시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척추 골절 부위에 괴사가 진행되는 것이 쿤멜시병인데요. 괴사로 인해 골절 부위가 내려앉아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무릎 통증이 좋아지면 걸음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주된 통증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태를 체크합니다. 바로 오후 회진이 이어집니다.
네. 별일 없죠?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몇 도까지 꺾으셨어요? 140까지 깎았어요. 140도? 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건으로도 자꾸 이렇게 본인 당기면 돼.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수건을 이렇게. 해서 쭉 당기는 연습도 좀 하고 아니면 자꾸도 해도 되고. 좀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났어요. 어? 많이 났어요. 많이 좋아하셨어? 예. 다리 쫙 펴보시고 예. 이 오금 쭉 피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알았지? 여기가 땡겼었는데 자꾸 하시면 돼.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기가 많이 이렇게 땡겼거든. 그럼 아직 2주도 안 돼서 아직은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이제 여기는 다 거의 되는 것 같고 여기 좀만 더 꺾고 운동 좀만 하고 이제 집에 가시죠. 나는 전체 마취를 못했는데 심장이 약해가지고 꽤나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원장님이 아이 부분 마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그게 속으로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이번엔 어머니 병실입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괜찮네요. 근데 아까 충기가 금단이라고 항상 만졌어요. 그쵸, 날 추워서 무서우시죠? 네. 아 근데 무서운 건 아니고 머리가 띵해요. 그래. 왼쪽이 좀 더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순서는 중요하진 않은데 왼쪽 무릎 먼저 하고 일주일 있다가 반대쪽 할 겁니다. 다리도 많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저 다리 예쁘게 쭉 뻗은 다리 만들어 드릴 거고 수술도 문제없이 잘 깨끗하게 해 드릴 겁니다. 내 허리가 누웠다 일어날 때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죠. 근데 허리보다 무릎이 너무 아프시죠? 네, 지금은 무릎이 저. 한번 걸어보세요. 이러고 몇 년을 지내셨던 거예요? 일로 와보십시오, 어머니. 이렇게 아프고는 한 3년. 3년? 예. 안쪽이 닳기 시작하면 안쪽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군다나 더 다리가 휘어지게 되고 그럼 체중 부하의 중심이 더욱더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안쪽으로 계속 체중 부하가 되니까 바깥쪽은 남아있고 안쪽만 연골이 더 가속화돼서 닳게 되니까 과거보다 더 다리가 오다리처럼 휘게 되는 그런 약간의 악순환되는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다리는 내반 변형이 진행된 상태로 소위 말하는 O자형 다리 형태인데요. 중심선이 바깥으로 치우쳐 활 모양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정상적인 다리는 엉덩이에서 무릎, 발목까지 중심선이 곧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 모두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그런데 왼쪽을 먼저 수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쨌거나 양쪽 다 한다면 사실 어디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동안 환자분 보면 일단 아픈 다리부터 먼저 해드렸었죠. 만약에 덜 아픈 다리를 먼저 했어. 근데 환자가 수술하니까 너무 힘들어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 얘기했는데 진짜 아픈 다리는 남아있어. 또 행여나 환자가 수술했더니 덜 아픈 다리를 수술하고 났는데 막상 이제 다음 수술을 하더니 환자 컨디션이 떨어졌어. 근데 바로 이어서 하기에는 환자한테 부담이 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환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픈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쪽 중에 더 아픈 쪽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